시점에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좋은 제안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회복시설 생활치료센터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가 회복기 환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에서 문을 연 센터는 기존 병원에서 의학적 처치가 완료돼 퇴원이 가능한 경증 환자를 관리한다. 이들을 센터에서 관리함으로써 그만큼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 3일 기준 총 100명이 입소해 39명이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평균 재소일수는 3월 7일로 빠른 속도로 순환되고 있다. 센터는 총 160실 규모로 그중 90실을 우선 운영 중이다. 1인 1실이 기본이며 필요할 경우 가족실로 사용도 가능하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모니터링 본부와 센터 파견팀이 이원으로 환자를 보살핀다. 센터 인력은 4개 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상주 인력은 43명이다. 공무원과 의료, 경찰, 군인, 용역업체 등이 투입돼 행정과 폐기물 처리 관리, 의료 지원, 입소자 증상 악화 시 병원 긴급 후송 등을 담당한다. 이곳에 입소한 환자는 하루 3끼 방으로 넣어주는 식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는다. 또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에 입원, 분당 서울대병원 본부 간호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상담을 한다. 의사의 검진도 이틀에 한 번 원격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입소자들은 체온,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을 하루 2번 스스로 측정해 분당 서울대병원의 건강관리 앱 헬스포유에 입력한다. 분당 서울대병원 중앙 모니터링 본부에서는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살피고 있다.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이 가능하다. 센터는 입소자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숙소 및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 처치실 등을 수시로 방역 소독하며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뜻한 온돌 바닥, 비데, 분리형 화장실 등 최신식 시설과 꼼꼼한 의료진의 케어에 입소자들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귀국길에 확진 판정이 나와 경기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렀던 한 미국 교민은 평탄치 않았던 귀국 여정과 입원 생활에 지쳐있던 차에 경기도가 마련해준 생활치료센터가 심신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가족 중에도 격리자가 있는데 허락해준다면 며칠 더 있고 싶을 정도로 안락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외 입국자 증가와 집단 감염 발생 등에 따라 중환자 치료 병상 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추가 확보하는 한편 생활치료시설 역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2호 생활치료센터도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가 회복기 환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1호에 이어 2호도 신속하게 준비해 입소자들이 가정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회복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2021 주민참여 예산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 도민 제한 사업 공모기간을 당초 4월 1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군 설명회가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주민 홍보가 제한된 데 따른 조치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2년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따라 사업 유형을 재설계했다.
일반 도민이 제안하는 도민 제안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 비영리 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제안 접수를 진행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사업 수기 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늘려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관련 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 제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중 접수가 가능하나 2021년 본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 접수 기간인 4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온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후 의회 심의가 통과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